다시 럭다운이 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뭐 하루 동안 휴식을 잘 취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네팔 전체가 지난 첫 번째 럭다운보다는 굉장히 좀 강화해서 지금 럭다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트만두 밸리가 봉쇄령이 내리면서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오던 물자 수송 차량들이 지금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UN 녹색 기후 기금에서 네팔에 2,740만 달러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8월 20일 목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많이 나왔어요. 707명 나왔습니다. 물론 뭐 1000명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700 나와서 29,645명. 내일이면 3만 명이 넘어갈 것 같고요. 카트만두는 벨리 통틀어서 200명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200명 나와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74명, 랄리푸르가 18명, 박타푸르가 8명입니다. 제가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이번 주말이 되어야지 좀 꺾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난번 카트만두 벨리를 닫았는데 닫은 이후로 아직 7일이 안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지금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200명 근접한 추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카트만두 밸리를 막았던 효과가 나오려면은 주말서부터는 아마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길 기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가요 2,758명입니다. 거의 뭐 누적 확진자 3,000명 거의 다 됐어요. 목에 딱 찼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금요일, 금토일 이 3일 안에 3,000명 들어가고 네팔 전체는 3만 명이 넘어가고 그 중에서 카트만두가 10% 이상씩 계속 더 쉐어를 차지할 것 같아요. 카트만두가 문제입니다. 이미 뚫렸고요. 아무튼 지금 요 확진자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사망자 6명 나왔습니다. 6명 나와서 126명 기록 중입니다. 지역은 카트만두에서 여성 1명, 머칸푸르에서 남성 1명, 섭다리에서 남성 1명, 그리고 퍼르샤에서 3명이 나왔어요. 여성 1명과 남성 2명. 퍼르샤는 지금 빌건지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체크했을 때 22명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망자 늘어나면 여기 30명 가까이 되겠는데요. 빌건지 많이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완치자 264명 나왔습니다. 264명 나와서 17,964명. 요즘 8월 17일 이후로 보건부에서 이렇게 인포그래픽 뉴스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완치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따로 그 보도자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좀 일 잘한다 싶으면 보도자료 예쁘게 만들어서 내고 좀 뭔가 좀 못한다 싶으면 안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완치자는 17,964명이에요. 내일이면 아마 완치자가 18,000명이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치료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37명 늘어나서 지금 11,555명. 이게 한때 5,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000대로 올라갔습니다. 검역소 인원 많이 빠졌습니다. 1,803명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13,571명이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들이 지금 검역소에서 PCR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늦습니다. 되게 늦고요. 빌건지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안에 뭐 4명씩 해서 빨리빨리 한다는 그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빌건지도 그쪽도 제가 들어보니까
PCR 테스트가 700개 정도가 지금 밀려 있대요. 지금 기존에 검체 채취한 게 되게 지금 뭐랄까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망자 계속 나오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한 신문에서 지금 록다운 다시 들어간 거를 뭐 록다운 2.0이다, 뭐 2.0 버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 2차 록다운이 들어가면서 네팔 전체적으로 바뀐 게 많죠.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록다운이 8월 19일 저녁 24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들어갔죠. 8월 19일 24시면서 8월 20일 0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26일 24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이따 소식 전해드리겠지만은 아주 급한 물자, 말하자면은 가스, 그리고 기름, 그리고 우유, 뭐 이런 거는 지금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이따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구급 차량, 경찰 차량, 군사 차량, 이런 것만 지금 움직일 수 있고요. 다 지금 묶였습니다. 묶인 상태에서 지금 차들이 카트만두 들어오는 그 길 한 차선을 다 지금 트럭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빼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카트만두가 다 록다운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게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여성, 아동, 노인부는 코비드-19 위기사항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했답니다. 이 액션 플랜 안에는 폭력, 그리고 차별 방지, 학대 예방 및 긴급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플랜들은 잘 나와요. 플랜 같은 거 잘 나오고 계획은 잘 잡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록다운 들어간 소식에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총 1170명이 정부가 발표한 봉쇄령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그들은 봉쇄령을 어기고 거리로 나간 혐의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시간 동안 도로에서 서 있는 벌을 받은 후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도로 한편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1m 간격으로 양팔 벌려서 1m 간격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1시간씩 2시간씩 서 있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시 전해드렸지만은 지금 식료품 사러 7시까지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나간 거죠. 애기 우유 사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막 그게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은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70명 단속이 됐고요. 물론 뭐 벌금 같은 거는 부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첫날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둘째 날부터는 아마 벌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랄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약을 사러 간다거나 뭐 그런 급한 일 아니면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큰 도로마다 이렇게 일명 홀딩 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경찰들이. 홀딩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위반한 사람들 거기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소식이네요.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서에서 근무하는 17명의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마라즈건지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감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교통경찰, 무장경찰 가리지 않고 계속 지금 감염이 늘어난 상태예요. 늘어난 상태에서 록다운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요. 특히 교통경찰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는 신호등이 있기는 한데 통계가 나오는데 한 90%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해요.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치면은 더 혼잡해지거나 이래서 경찰이 직접 수신호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신호 어기는 사람 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 접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다 보니까는 이 경찰 인력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록다운 기간에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은 좀 경찰 인력들도 좀 사기가 붙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신호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럭다운 기간에 신호등을 좀 손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난 신호등을 아마 럭다운 기간에 고친다라고 교통경찰들이 어제 그 발표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아마 럭다운이 끝나고 다시 통행이 재개됐을 때는 시내 곳곳에 신호등체가 좀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은행가 협회는 경찰이 은행 직원을 통행금지 명령으로 출근을 막은 후 8월 20일 전 은행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0일부터는 카트만두 계곡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팔 경찰과 교통경찰은 통행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은행 직원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은행가들에 따르면 은행 CEO조차도 도중에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팔 은행가 협회의 다할 회장은 어제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에 카트만두에 5개, 박타푸르에 1개, 랄리푸르에 2개 지점 개설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에게 은행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경찰에 의해 아침에 은행으로 가는 직원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부의 지시로 모두 막았다고 합니다. 네.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 박타푸르 시장과 같이 협의를 한 거는 일단은 최소한의 은행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받지 못했고 무조건 다 막아라 해서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네팔 중앙은행 라스트라뱅크가 있거든요. 라스트라뱅크가 이러면 안 된다. 은행은 열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했는데 경찰은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손발이 안 맞는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은행가 옆에서 나온 대로 은행이 문을 8개 지점을 열었어야 되는데 못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1일부터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토카 지자체는 코로나에 감염돼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350루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열린 이 지자체 간부회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감염된 사람들에게 현금 제공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브라카시 아디카리 시장은 병원에 가는 대신 집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토카 보건센터에 40에서 60개의 격리 병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카 지자체에서만 82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고 계속 전해드렸죠. 집에서 격리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집에서 격리되면 자기가 알아서 밥을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토카 같은 경우 지금 하루에 350루피 제공하기로 했다잖아요. 350루피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네팔에 와서 보통 네팔의 주식인 달밭을 먹잖아요. 달밭이 150루피 정도 해요. 150루피. 그러니까 달밭을 2번 먹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이것도 안 줘요. 지금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안 주고 무조건 격리해라, 일하지 말아라, 갇혀 있어라 이러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갇혀 있으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돼요. 음식을 밖에서 누가 사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명이 격리되면 거기에 플러스 1까지 한 명이 더 격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일 못하는 상태에서 돈만 계속 충나게 됩니다. 원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병이 좀 중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것 뿐인데, 하여튼 지금 이 토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가정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코로나 감염되었지만 집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현황과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쇄령에 갇힌 트럭들. 네, 제목은 이렇고요. 카트만두 계곡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후 많은 화물 차량들이 카트만두 주요 진입점인 낙둔가에 갇혀 있습니다. 수요일 자정 12시 이후 봉쇄령이 내려진 후 음식, 채소, 의약품, 연료 및 기타 필수 품목을 운반하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서 다른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낙둔가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카트만두 계곡에 들어오지 못한 차량은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경찰에 의해 모두 정지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낙둔가 지역은 교통체증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원단, 시멘트, 플라스틱 및 기타 재료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정지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교통체증과 도로가 호텔들의 폐쇄로 인해 어젯밤부터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네팔 전국 트럭 기업가 연맹의 라젠드라 슈레스타 회장은 카트만두 행정부가 이 봉쇄령을 결정할 때 화물이 적재된 차량을 도로에 정지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내무부 장관과 대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울러 시멘트를 포함하여 민감한 품목을 운반하는 트럭이 도로에 장기간 정지되면 물건들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변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아마 무조건 봉쇄령 내렸을 거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피해 같은 거 오면은 이거 다 민간의 몫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를 구제를 할지, 글쎄요, 구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진 나온 거 보니까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넘어오다 보면은 탕콧 검문소를 지나거든요. 근데 탕콧 아래쪽이 넉둔가 지역이에요. 거기에 트럭들이 고부랑고부랑 올라오는 길에 트럭이 쫙 다 있습니다. 올라오는 쪽은 다 막혔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봉쇄 풀릴 때까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네팔의 좀 좋은 소식입니다. UN 녹색기후기금 GCF라고 합니다. GCF 네팔에 2,740만 달러 재정 지원. 네, 2,740만 달러면요 약 30억 루피 정도 돼요. 30억 루피는 하나로 한 사람은 300억 원 정도예요. 300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중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열린 GCF 이사회는 네팔 간다키강 유역에 취약한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기후 복원력 향상이라는 네팔의 제안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승인으로 네팔은 향후 5년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미화 2,74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자연보호연맹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자연보전연맹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관 네팔 산림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간다키 강에 취약한 19만 8천 16가구 190만 명의 사람들의 기후회복력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바그마티 프로빈스와 간다키 프로빈스 그리고 프로빈스 5와 나왈버르시 치토안의 저지대 무스탕과 마낭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와 홍수 그리고 산사태의 빈도와 강도를 포함하여
각 유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생태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유역관리, 하천보전, 생태계 서비스 보호 및 생계 개선이 주요 우선순위입니다. 네팔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GCF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받은 가장 중요한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저공해 및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에 투자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돕는 글로벌 플랫폼인 GCF의 자금에 접근하기 위하여 WWF 네팔과 UNDP 네팔도 프로젝트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이러한 적응 및 완화 노력을 위한 기후금융에 접근하는 이러한 성공은 네팔이 이용 가능한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배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기후변화가 오는 게 사실은 선진국들이 공장 같은 거 운영하고 매연 뿜고 자동차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구 환경을 점차적으로 지금 악화시켜서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래서 기후변화가 온다고 다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네팔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있다면은 자동차 매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보는 나라가 극지방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남극, 북극, 그리고 두 가지 극이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지역,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그리고 저지대, 인도양의 무슨 나라죠? 몰디브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땅이 좁아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땅과 가장 높은 땅의 피해가 사람이 사는 곳은 이거니까 남극 북극에는 사람이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후변화에 가장 제일 먼저 오는 데가 그렇게 극지방인 몰디브 같은 섬나라, 그리고 아니면은 네팔처럼 높은 지역에 사는 이런 데가 가장 많은 기후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이런 게 난리인데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특히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산사태 엄청 났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팔은 2015년 이미 네팔 대지진을 겪었잖아요. 지진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땅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그랬으면은 이게 만약에 암석으로 됐다 그러면은 좀 튼튼한데 그게 아니라, 암석이 아니라 땅 자체가, 집안 자체가 물로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그 안에 있는 물하고 같이 합쳐서 연성화돼요. 연성화. 특히 지금 신두팔 쪽에 올해 지금 산사태가 엄청나서 피해가 많은데, 신두팔 쪽이 전에 지진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진 이후에 집안 조사를 했어요. 집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곳이 위험하다라고 이미 나온 지역입니다. 나온 지역인데 이미 사람들 살고 있는 정착지를 옮기기도 어렵고 하니까 안 옮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지금 산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 생각. 신두팔 쪽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 지진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크게 흔들렸던 땅이기 때문에 큰 비가 와서 그 위에 물이 스며들어가면은 웬만한 땅은 이게 흐물흐물되면서 그냥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것이 좀 틀리길 바라지만은 지금 통계가 그래요. 신두팔 쪽에 너무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GCF 같은 경우도 제가 GCF 이 단체를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랬더니 이게 UN 산하 기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소가 송도에 있더라고요. 인천 송도에 제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갖고 다 봤어요. 봤더니 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GCF 말고도 UN 산하 기관들이 지금 한국으로 옮기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홍콩에 있던
기관들이 지금 그 유엔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기관들도 한국으로 그 본사를 옮기는 데가 많아졌어요. 홍콩이 아무래도 지금 홍콩 정부가 일국 양제 그거를 지금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하니까 안전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GCF로부터 이 자금을 받게 되면은 기후변화의 대응인데, 하천 유역의 기후변화의 대응인데, 여기 플러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생계 수단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팔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생태계 보호라든가 뭐 하천 유역 뭐 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들이 그 하천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아무튼 이 기금 그 한 300억 정도의 기금을 받았으니까는 모쪼록 이 기금이 네팔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용합니다. 럭다운 2일째예요. 2차 럭다운이 들어갔고요. 요 럭다운이 지나면 좀 모든 게 좀 좋아지길 바랍니다. 정말 계속 럭다운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자TV는 네팔 소식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코로나 소식 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럭다운 돼서 지금 문도 걸어 잠그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방송을 좋게 만들려고 조금씩 하나하나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과 그리고 코로나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매일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